싸우면 이기는 필승 해군, 미래전장의 승리를 보장합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스마트 네이비 건설, 해양 강군으로 거듭나는 해군입니다. 도산 안창호함 인수, SLBM 발사 성공, 움직이는 군사기지 경항공모함까지 미래전의 게임 체인저 해군의 노력은 계속됩니다. 오늘 첨단 해군 건설 방안을 들여다보겠습니다. 국방에 대한 모든 거 국방 포커스. 오늘 국방 포커스는 해군과 시청자 여러분이 마음 터놓고 만나는 소통의 바다가 될 것 같습니다. 첨단 해군 건설에 대해 함께 말씀 나눌 분들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한 분씩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해군의 힘,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해군본부 기획관리전무부장 정승균 소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방대학교 안보대학원 박영준 교수입니다. 가자 경항모. 안녕하십니까. 한국국가전략연구원 김대영 연구원입니다. 우리 군이 미래 국방 혁신에 나섰습니다. 해군도 첨단 전투력 강화를 위해 매진을 하고 있고요. 지금 대한민국은 세계 6위 국방력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우리 주변의 안보 환경이 녹록지 않기 때문에 정 부장님, 우리 해군도 이를 정확히 인지하고 또 여기에 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한반도 주변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상황이 불확실성과 불안정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전략적 경쟁에 넘어서 러시아, 일본도 군사력을 팽창하고 있고 또 최근에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국제사회가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남중국해과 같은 바다를 둘러싸고 경쟁이 심화되고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미래에는 세계적으로 다극화 추세가 가속될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로 인해 국제질서가 안정적이보다는 더 혼동스럽고 국가 간의 자국 우선주의를 기반으로 영향력 확대를 위해서 경쟁이 심화될 것입니다. 예. 이로 인해서 불안정성이 심화되고 즉 자국의 생존을 위해서 스스로 살려는 각자 도생의 세계 질서가 형성될 것입니다. 이에 따라 자국의 안보는 스스로 지킬 수 있는 자주국방이 강조되고 있고 더불어서 국제 공조를 통해서 국제 간의 활동과 또 여러 가지 안보 위협에 대한 대처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최근 중국 전투기가 대만의 방공식별 구역을 침범하는 일이 잦아지고 있죠. 그러면서 양국 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데 이게 침범이 비단 이 영공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고 합니다. 바다를 사이에 두고 있는 우리도 이 상황을 좀 눈여겨봐야 할 것 같은데요. 해군 전력 강화의 필요성 정말 중요해 보입니다. 박 교수님 어떻습니까?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반도 안보 환경이 이중적 혹은 다중적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북한하고 우리가 9.19 합의도 체결됐지만 여전히 북한이 SLBM 전력 개발을 추진하는 등 군사적 위협을 가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미중 간 전략 경쟁 속에서 중국이 군사적 활동을 남중국해, 동중국해 뿐만 아니라 타이완, 해협, 우리 서해까지도 활동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런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가 외교적인 방책도 강구해야 되지만은 군사적으로는 그러한 잠적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전력 증강 혹은 전략의 어떤 개발이 필요한데요. 특히 그 가운데서도 특히 이제 우리 서해상에 대한 위협이랄지 혹은 우리 해양 수송로인 남중국해, 동중국해, 타이완 해외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서 해군력 증강이 그에 발맞춰서 추진될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크다고 생각됩니다. 네.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이 군사과학기술이 눈부시게 지금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국들의 이제 첨단 전략도 강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걱정이 되는 게 이 각국의 항공모함 대수가 점점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우리 뒤처지면 안 되거든요, 위원님. 우리 해군 첨단 전략 강화 어떻게 좀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거? 예, 그렇습니다. 특히 중국 같은 경우에 우리 굉장히 가까운 주변국이라고 할 수 있는데 과거 중국은 사실 대륙국가였어요. 해양에 관심이 없었죠. 근데 지금의 중국은 그야말로 해양력의 중요성을 알고 해군 전력 발전에 굉장히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맞아요. 특히 현재 2척의 항모가 있고 이 밖에 이제 상륙 작전에 사용되는 그런 강습 상륙함도 여러 척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특히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이
중국 해군이 운용 중인 항모 한 척은 그야말로 우리와 지근거리에 있는 중국 그 산둥성의 칭다오에 배치돼 있다는 점입니다. 네. 사실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칭다오를 가본 적이 있지만 인천공항에서 칭다오까지 비행기로 50분이면 거의 도착을 합니다. 그야말로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가까운 곳에 중국의 항모 한 척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또 한 가지로는 이 밖에 해군 전력 외에 항공, 특히 해군 항공대의 전력도 중국 해군이 상당하다는 점입니다. 반면에 이제 일본은 전통적인 해양 국가였지만 이런 중국 해군의 성장세에 맞춰서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일본 이즈모 해상자위대가 운용 중인 원래는 헬기 항모였지만 이걸 이제 경항모로 지금 바꾸는 작업을 하고 있고 또한 최근에는 미 해병대 F-35B가 검증하는 그런 작업도 진행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사실 우리의 지금 경항모 사업은 주변국인 중국과 일본에 비교했을 때는 굉장히 늦은 상황이라고 할 수 있고요. 사실 해군에서 뭐 오랫동안 이 경항모 사업을 준비를 해왔지만 사실 그동안 많은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하지만 최근 앞서 이제 말씀해 주셨지만 이 우리 주변의 바다가 그야말로 심상치가 않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잘 대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 수상 전투함, 예를 들어 구축함이나 이런 대형 함정도 필요하고 반드시 또 경항공모함이 그럼 필요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또 게다가요. 미국의 경우 최근 그 동맹국의 역할 분담 뭐 이걸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역찬을 넘어서 이제 전 영역에 걸쳐서 동맹 간의 어떤 합동 작전을 수행할 때 강화된 우리 해군력이 역할을 제대로 해준다. 이거 정말 기대해 볼 만한 것이고 게다가 그런 역할이 강화될 때 우리 국가의 위상도 격상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부장님 어떻습니까? 예, 교수님 말씀이 맞습니다. 네. 제가 과거에 그 림팩이라는 훈련을 참가했었습니다. 그때 중2 때 갔었는데 당시만 해도 저희 해군이 좀 변변한 배가 없어가지고 굉장히 다국적으로 훈련하는데 저희가 그냥 참여만 하고 따라가는 훈련을 했는데 네. 현재는 저희 해군력이 강화돼가지고 그 훈련에 가서 미국이나 또 캐나다, 호주 배를 이렇게 지휘하는 그런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네. 더불어 지금 저희가 아덴만에 그 대해적 작전을 보내는데 거기서도 작전을 잘해가지고 해적 작전 지휘함 역할도 하고 있고 이처럼 이 해군의 함정은 기동성, 융통성, 그래서 우리 현실성을 활용해서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게 해군력이 건설이 되면은 그 건설된 해군력을 가지고 동맹과 또 우방국과 작전을 통해서 국제 공조에 참여할 수 있고 네. 또 국제 공조에 참여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영향력을 더 향상시킬 수 있어서 결국은 우리 국격이 향상되고 나아가서 전방위적 안보의 형성에 강화에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미국의 다자 안보 협의체 강화 맞물려서 파이브 아이즈에 한국을 포함시키자 이런 논의가 나온 바가 있습니다. 박 교수님, 미국이 우리에게 갖는 기대감이 한층 높아진 것 같은데요. 그 중국의 해군력, 공군력 증강에 대응해서 미국은 뭐 4, 5년 전부터 인도태평양 전략에 따라서 자체 해군력 증강하고 있고 인도태평양 지역의 여러 가지 전략들을 지금 증강 배치하고 있죠. 또 그와 병행해서 동맹 체제를 강화하고 있는데 뭐 이미 쿼드, 뭐 인도랄까 호주랄까 일본을 포함한 쿼드를 결성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이제 호주, 영국과 더불어서 오커스를 만들었죠. 그 동맹 체제 강화하는 노력에 한국이 또 굉장히 중요한 대상 국가이기 때문에 특히 바이든 정부 들어서 한미 동맹의 강화를 여러 차원에서 요청하고 있습니다. 지난 G7 회담 때 한국을 초청해가지고 뭐 우리가 격을 높여줬고요. 특히 지난 5월달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과 또 바이든 대통령 간의 정상회담에서 발표된 공동 성명에서는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우리의 신남방 정책에 공통성이 있다. 따라서 그 공유되는 부분에서 협력을 강화하자 그런 얘기도 합의문에 포함되었고요. 네. 또 타이완 해배 안정에 대해서도 양국이 같이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그거는 미국이 한국을 아시아 태평양 지역 또 인도 태평양 지역의 뭐 평화랄까 안정이랄까 그 공동 노력을 하는 데 있어서 되게 중요한 국가로 생각한다는 것이고요. 파이브 아이즈 말씀하셨습니다만은 미국 내에서는 원래 파이브 아이즈는 영어권 국가들 5개 나라들의 정보 공유 협의체 아니겠습니까? 근데 거기에 대해서 뭐 한국이랄까 일본이랄까 그런 나라들을 포함시키려고 하는 움직임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 미국의 동향에 맞춰서 우리도 동맹국으로서 역할을 좀 더 확대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번에 미군의 아프가니스탄 그 철수 상황도 우리가 지켜봤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제 안보 위협이
단일 국가에 멈추지 않습니다. 전체 국제사회에 이제 불안정한 요소가 되기도 하고 또 국제 분쟁의 또 주요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국제 상황을 우리가 살펴본다면 앞으로 우리 해군의 역할은 점점 더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거듭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이런 부분만 합쳐서 부장님 좀 강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교수님 말씀대로 한 지역에서 발생하는 분쟁이나 위협이 이제는 그쪽만 하는 게 아니고 전 세계 모든 국가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국방부를 중심으로 해군도 마찬가지고 초국가적 비전통적 위협에 대해서 대응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제력을 가진 나라는 유엔에서도 좀 활동을 많이 해달라, 네. 참여해달라 그런 요구가 들어오고 있어서 많이 기여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 해군도 중견 국가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방향이 뭔가 그런 방향으로 전력 건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덴만에 저희가 해적 작전에 함정도 보내주고 또 지금 뭐 보면은 우리 국군이 여러 가지 뭐 수단이라든가 여러 나라 가가지고 활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처럼 하고 있는데 이러한 활동이 비단 우리의 외교력만 증가시킨 게 아니고 결국은 우리 국격이나 국가 위상을 제고시켜서 결론적으로는 우리 국익과 우리 안보에도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해군은 이런 걸 고려해서 함정 건설할 때 저 많은 분야에서 비전통 위협도 이런 초국가적 위협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이렇게 향상을 시키고 있습니다. 바다에 뭐 금이 그어져 있으면 야 왜 넘어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이 해양 분쟁이라면 참 곤란하거든요, 사실. 이 무력 분쟁이 아니더라도 이 국가적 이익을 수호하기 위한 경쟁에서 이기려면 이 해군력 강화, 전력 강화 이게 필수인 것 같은데 위원님 우리 깔보면 안 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첫 번째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 우리나라가 6.25 전쟁 이후에 사실 이제 우리 대한민국 반도 국가 아닙니까? 근데 사실 이제 대륙으로의 진출은 6.25 전쟁 이후에 어려워졌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을 이끈 거는 사실 바다였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 대부분의 수출입을 이 바다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뭐 앞서도 많이 말씀해 주셨지만은 주변국이라고 할 수 있는 중국과 일본이 이제 이런 또 우리와 해양 분쟁이 다 그렇죠. 연관이 돼 있고 특히 이제 제주 남방해역 같은 경우에는 그야말로 우리나라의 수출입을 대부분 이 해역을 통해 들어온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한 가지로는 만약 우리가 이 적절한 해군력이 없다 그러면 이러한 영토 분쟁에서 밀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사실 해군력이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번에 사실 이제 미라클 작전을 우리가 완벽하게 성공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전에 사실 이제 남베트남이 패망했을 때 당시 남베트남에 많은 우리 교민들이 있었는데 이 교민들을 구출하는데 동원됐던 게 바로 우리 해군입니다. 우리 해군의 이 상륙함들이 남베트남에서 우리 교민들뿐만 아니라 이런 난민들도 수송해오는 그런 큰 역할을 한 바가 있는데요. 네. 그만큼 적절한 해군력이 우리에게 있다라면은 이런 아시아 지역에 있는 만약에 우리 교민들이 어떠한 일이 생겼을 때 대규모로 한국으로 돌아간다고 했을 때 이런 적절한 해군력이 있다라면은 그런데 아주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또 4차 산업혁명 시대 여기다가 또 첨단 과학 군사 기술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해군의 그 전력 발전 방향 다시 말씀드리면 해군은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는지 또 이런 그림이 또 어떻게 잘 작동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도 많을 것 같은데 큰 그림 그린 거 좀 보여주십시오. 네. 예, 아까 모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세계가 다국화되고 다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우리가 이제 군사력 건설을 북한의 위협을 막는 중심 되고 있는데 이제는 그걸 넘어야 되겠다. 그래서 북한 위협 막는 건 당연한 거고 네. 우리 군사력이 주변국의 잠재적 전략적 불확실성 그리고 또 외교 안보까지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군사력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주국방 역량 강화와 한미동맹 보완성 그 틀을 두고 하고 있는데 과거에는 북한의 위협에 대한 전력을 만들어서 북한만 대응했는데 같은 돈을 주고 그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북한의 우월적인 전력을 가지고 주변국의 잠재적 위협과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 거기에 맞추어서 앞으로 병역 자원이 감소하기 때문에 더 이상 많은 인원으로 배를 운영할 수 없거든요. 네. 또 해군의 역할은 더 증가돼서 더 많은 배가 필요하고 활동이 요구되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하는 게 스마트 네이비 개념을 적용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4차 산업 그 기술에 뭐 IoT라든가 AI,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배를 자동화시키고 통합화시켜서 운영하는 인력은 줄이되 이 배의 전투 능력은 향상시키고 치명성을 강화시켜가지고 앞으로 미래에 다가올 다양한 위협에 대응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기동 함대와 해역 함대를 비롯해서 수중전력, 항공전력, 무인 전투 체계와 이 첨단 무기 체제 운용까지 정말 앞으로 해군이 해나갈 일이 너무 많을 것 같습니다. 해군의 첨단 전력 어떻게 보강해 나가야 되고 주요 사업들은 어떤 게 있는지 부장님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저희가 이제 군사력을 증강할 때 저희는 수상, 수중, 항공, 또 지원 분야 그리고 우리 국산화를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이제 무인 체계까지 하고 있는데 수상 전력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배를 만들어서 북한만 아니고 대주변국이나 잠재적 위협까지 대응할 수 있도록 이지스 구축함, 또 저희 손으로 만든 이지스에 버금가는 차기 구축함을 지금 건조 중에 있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제 항공모함 건조해서 미래 위협에 대비하고 있고 수중 쪽에서는 저희가 3,000톤급 잠수함을 만들어서 지난번에도 그 SLBM 발사 성공했지만 다가오는 잠재적 위협에 대해 대응을 준비하고 있으며 항공, 상륙 전력도 저희가 이렇게 착실히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인력이 줄기 때문에 병역 자원이 감소 대비해서 무인 전력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해군 무인 전력 발전이 어렵습니다. 이게 바다에서 무인 전력 통제하려면 통신이 잘 안 되고 공중을 틀리게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차근차근 발전시키고 있고 이에 더불어서 저희가 이제 미사일 전력 또 전투 체계 레이더를 국산화 추진하고 있고 뭐 일간에서 말하고 있지만 뭐 원자력 추진 잠수함도 여기 말씀 많이 하고 있는데 아직 뭐 정책 결정은 된 건 아니지만 혹시 정책 결정이 됐을 때 그걸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그런 연구도 하고 있으면서 저희가 이렇게 차근차근히 수상, 수중, 항공 그리고 무인 체계 분야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 전투 체계의 경우 이 유지 관리 보수를 위해서라도 이 국내 개발 이거 중요하거든요. 한국형 항공모, 한국형 차기 구축함 얘기만으로도 정말 기분 좋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안보뿐만 아니라 경제에 보탬이 될 한국형 국내 개발 요거 좀 많아졌으면 좋겠는데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금 정승균 제도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우리 해군이 뭐 수상함, 뭐 구축함이나 또 이지스 체계를 뿐만 아니라 뭐 수중 전력, 잠수함 이런 전력들을 다양하게 보유하고 있고요. 그에 대해서 무인 기술 체계도 지금 발전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러한 것들이 산업적인 측면에도 큰 영향을 준다고 생각됩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조선업이 뭐 세계 1위 수준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이제 해군의 어떤 그런 전력 증강은 우리 조선업의 발전에 더 큰 어떻게 보면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되고요. 특히 뭐 그 무인 체계랄지 또 AI랄지 뭐 그런 측면의 기술들을 뭐 해군의 전력, 뭐 그밖에 다른 전력도 응용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될 경우에는 첨단 과학 기술 발전에도 이어지기 때문에 아마 해군의 전력 증강을 우리 산업이랄지 조선을 포함한 또 그밖에 어떤 첨단 과학 기술 발전이랄지 연계시키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고요. 아마 그런 방면에서 해군뿐만 아니라 뭐 과학기술계, 우리 산업계하고 긴밀한 협력이 앞으로 더 전개되지 않겠는가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